오늘 물건입니다. 이거 빌라예요? 빌라처럼 생겼죠? 네. 근데 보시면 세형 아파트라고 쓰여져 있죠. 이름만 아파트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실제 용도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진짜 아파트예요. 오. 근데 겉모양은 어때요? 빌라예요, 그냥. 완전 빌라처럼 생겼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왜요? 곧 진짜 아파트 모습처럼 바뀝니다. 여기가 장이 15구역 재개발 구역이에요. 아.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코앞이고, 그리고 이 일대에서 대장 아파트가 될 자리예요. 조만간이네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빌라처럼 생긴 이 아파트를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리스크는 없는지,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이 뉴타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네, 장이 뉴타운이요 굉장히 큽니다. 전체 통합적으로 다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3만 세대 정도 돼요. 장이 뉴타운이 4, 5, 6, 7, 12구역은 이미 아파트가 입주했어요.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고, 이 장이 15구역은 좀 속도가 느렸습니다. 근데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장이 15구역이 2010년도에 추진위가 생겼는데 이래저래 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잘 추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일부 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있으셨겠죠? 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직권 해지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21년부터 다시 재개발이 추진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2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됐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계획안을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공사 선정 예정이에요. 아마 25년 8월에 예정이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리고 26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재개발이 좀 늦게 진행이 되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왜요? 이미 올라간 아파트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아, 네. 근데 이 일대에서 가장 늦게 재개발이 된다? 가장 신축 아파트가 된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이잖아요. 네. 지금부터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제 50년이 넘을 거예요. 아. 그럼 당분간 신축 아파트가 여기 들어선다라고 하면 향후 50년은 이 일대에서 가장 신축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느리게 진행되는 만큼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좀 있어요. 우리 현재 시장님도 재개발 어떻게든 촉진하려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막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재개발 물건 볼 때 이게 정말로 재개발이 진행이 될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업성을 결국 봐야 되는데 이 사업성 여부는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 인가가 나야 우리 물건의 어떤 감정가액도 평가를 받고 정말로 진행이 될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사업 시행 인가가 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전에 들어가서 기다려야 그만큼 또 차익도 크잖아요. 네. 그럼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조합원 대비해서 분양수, 두 번째는 주변 아파트 가격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재 조합원 수가 1,800명이 좀 안 돼요. 근데 이제 전체 분양수는 3,300세대가 넘어요. 와. 그러면 1,500세대는 더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업성은 이거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하는 다른 일대 대비해서는 사업성이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주변 아파트 가격도 중요해요. 네. 왜냐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는 아파트 분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인건비 많이 올렸죠. 건축자재 많이 올랐죠. 이제 분양하잖아요. 최소 15억은 해야 분양이 가능해요. 근데 주변이 시세가 막 8억이에요, 7억이에요. 분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이 뉴타운은 비교하기가 편하죠. 1구역, 2구역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가장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 되잖아요. 장이, 자이, 레디언트. 그게 14억 5천 이번에 찍고 이제 15억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충분히 분양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가 신축 아파트가 되면 그 시점에서는 최소한 20억은 가지 않겠습니까? 와. 그러면 오늘 물건 볼 때 조합원 대비해서 분양 세대수, 네. 그리고 주변 아파트 가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아파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될 가능성이 높다. 아, 네. 우리 된다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죠. 아파트로 변모한다. 이미 아파트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정말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이 아파트의 가치를 보려면 두 가지는 우리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 첫 번째가 입지, 두 번째는 인프라 보셔야겠죠. 특히 서울 수도권의 입지가 가장 우선됩니다. 여기가 무슨 구예요? 성북구죠. 성북구. 어때요? 성북구 좋죠. 네, 동대문 다음에 우리 성북구
그죠? 네. 동대문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이 장이 15구역은 상월곡역 역세권입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고 6호선이잖아요. 네. 이 지하철 타고 어디 일자리 가기 편할까요? 일단 도심권, 광화문 이런 도심권 가기 편하죠. 25분이면 가고요. 그리고 우리 삼각지 6호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환승하지 않고 25분이면 가죠. 여의도도 한 40분이면 가고 강남도 40분 안에 갑니다. 이게 동북권에 있으니까 뭐 일자리까지 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가깝죠.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해요. 그리고 근처에 광운대역이 있잖아요. 광운대역에 뭐가 들어와요? GTX 들어오죠. 네. GTX 들어오면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7분이면 갑니다. 가깝죠. 그러면 강남 접근성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동북선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 장이 뉴타운의 15구역은 동북선이랑은 거리가 좀 돼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저희랑. 아, 많이 멀어요? 네, 다른 뉴타운이랑은 수혜 지역이긴 한데 장이 15구역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인프라를 좀 보셔야 되잖아요. 네.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파트 단지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뉴타운이잖아요. 뉴타운은요, 아파트 단지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쵸. 이걸 뭐라고 했죠? 균질성이라고 했죠. 아, 네. 이 균질성의 최고봉은 그냥 뉴타운이에요. 3만 세대잖아요. 따라올 수가 없죠. 3만 세대면 거의 한 7만 5천 명의 유동 인구가 생겨요. 와. 그 유동 인구가 어쨌든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사 먹어야 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상권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 학원가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학군도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마트도 큰 거 생기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 장이 15구역은 월곡초, 월곡중을 품는 아파트 단지가 돼요. 그러니까 초품화, 중품화가 되는 거죠. 그럼 학령기에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아파트가 되는 거고 네. 방금 전에 마트 얘기하시긴 했는데 근처에 이미 마트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차량으로 가야 되긴 하지만 5분 안에 갈 수 있고 경희대 병원 그리고 고려대 병원 다 1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도 괜찮아요. 오동 근린공원이 있고 북서울 꿈의국 여기도 굉장히 큰 숲이거든요. 친환경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일대가 아파트 단지가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아파트 단지가 되기 전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너무 언덕이 심한 거 아니에요? 언덕이 살짝 있죠. 네. 근데 여기 계단 한번 보세요. 와. 저 올해 빌라 대비해서는 굉장히 완만한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상월곡역까지 도보 10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음. 그럼 우리 6호선 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 가기에는 그나마 편한 위치에 있는 거고요. 네. 나름의 이런 상권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오늘 물건이요 아파트잖아요. 그쵸. 우리 내부 구조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파트니까 아파트 구조 느낌으로 되어 있겠죠. 아, 그럼 이것도 똑같이 네이버 부동산에 아파트 구조 그게 나와요?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아. 그래서 이 물건 어떤지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근데 이런 재개발 물건 누가 하면 좋을까요? 젊은 사람들. 남편 사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 시기에 이런 물건들을 해야만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지금 아파트 가격이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 기회만 엿보다가 결국 놓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더 떨어질까요? 떨어질 분위기 절대 아닙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정부에서 어떻게든 지금 막으려고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아파트는 이걸로 안 잡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공급이 문제고 이번 정부 계속 강조하지만 유동성을 풀고 있어요. 유동성 증가가 돼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현금이 없는 우리 서민들은요. 점점점 아파트 사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월세살이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월세 비용 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구조예요. 그럼 전세도 못 살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난국을 파헤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재개발 물건이어서 계속 제가 재개발 강조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현금에 따라서 봐야 될 물건은 좀 달라져요. 근데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된 물건을 좀 보시는 게 낫죠. 네. 왜요? 곧 아파트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현금이 좀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초기 단계, 선정 단계, 이제 계획안 준비하고 있는 물건들을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중에는 재개발할 땅도 없어서 재개발 투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없어지겠죠. 이번에는 정말 놓치지 말고 이런 재개발 물건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은 저희가 장이 15구역에 왔으니까 오늘 물건 경매 정보 보면서 마저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물건은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건축물 용도상 진짜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지권은
12.9평. 그죠? 건물 면적이 24.2평이에요. 전용 84예요, 전용 84. 감정가는 7억 7천에 나왔고요. 현재 한 번 유찰돼서 6억 1,600만 원의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사항을 보시면 22년 6월 28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을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보증금은 3억 원, 우선 면제권 갖췄고요. 배당 요구 제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니까요. 현재 임차인은 한땡 미님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임차인이 한땡 구님이에요. 네. 봤더니 한땡 미님은요. 기존 원래 임차인의 상속인이고 임차인의 지위 승계를 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상속인한테 이 지위 승계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기존 임차인이 사망하시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이 상속 포기한다라는 내용을 보내시면 안 되고 네. 전입신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위 승계가 가능하세요. 실상은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을 와서 확인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원칙은요. 네. 근데 다행히도 오늘 물건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승계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임차인의 상속인이면서 승계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유지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배당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다 받아가는 임차인이 있을 때 우리 뭐 확인해야 돼요? 당세, 조세, 건보료, 임금채권까지 확인해야 되죠. 네.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있나요? 당해세 조세로 보이는 압류권이 있어요. 그리고 문건 송달 내용 보니까 교부권자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임차인 통해서 뭐 확인해야 돼요? 법정기를 확인하셔야죠. 네.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받아가는 혹시라도 당해세 조세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일자나 이런 거 보니까 확률적으로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우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다만 이제 상속인 분이셔서 이 집에 안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이분은 이 임차인 보증금만 받으시면 되니까. 근데 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우리가 협상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죠? 네. 이분도 안전하게 이 금액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서로 상부상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세형 아파트에 들어가서 내부 구조 그리고 임차인이 혹시라도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어디예요? 지금 언덕이죠? 네. 필로티는 지하입니다. 그럼 여기가 1층, 그리고 그 위에가 2층이고요. 1호, 2호, 2호 라인입니다. 여기네요. 여기. 지금이 오후 2시 반쯤 되죠? 네.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죠? 네. 여기가 남서향이에요. 오, 향도 좋네요. 네, 이쪽이 동쪽이죠? 네. 해가 지나가는 거 거의 다 받고 서쪽에 뭐가 보일까요? 노을이 보이겠죠? 뷰도가 적고 조망도 나쁘지 않죠? 네. 앞에 가리는 게 크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실제 출입구는요,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총 18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보니까요, 여기에도 있고 한층 더 내려가면 있거든요. 주차 대수를 살짝 세어보면 나름 세대당 한 대가 지금 가능해요. 진짜 아파트네요. 네, 보면 이중 주차도 저녁엔 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끔 차를 한 대가 아니라 세대당 두 대씩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202호 물건이 나왔습니다. 우편함은 굉장히 오래되었죠. 이 소유자 이름이 써져 있는데 X라고 써 있습니다. 안 계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우편물이 좀 많이 쌓였고요. 세입자랑 소유자 대상으로 우편물이 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수도세나 이런 것도 좀 미납을 하고 계신 것 같고, 현재 점유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경매가 진행되니까 컨설팅 받으라고 왔는데 이거 받을 필요는 없어요. 크게 없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낙찰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답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내려가면 지하 주차장이 당연히 있겠죠? 여기가 이제 지하 2층인 거예요. 지하 2층으로 오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출입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언덕을 올라갈 필요 없이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출입을 하실 것 같아요. 지하 2층에도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겠죠? 2층이긴 하지만 거의 4층 높이의 뷰랑 향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거죠. 자, 2층부터 5층까지 있고 오늘 물건은 2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11명이 탈 수 있는 괜찮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여기 관리비 있어요. 아파트인데요. 관리비가요, 3만 원이에요. 거의 뭐 빌라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총 4개 호실이 있죠? 201호, 202호, 203호, 204호인데 7이 1호 라인, 2호 라인이 장점일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향이 좋잖아요. 키패드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여져 있어요. 네.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부착되어 있으면 키패드를 누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현재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건물도 한번 살펴보시죠. 근데 이렇게 비어 있을 때는 우리 반드시 102호에 가셔서 누수나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현장에 와서 다른 게 아니라 건물 상태,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꼭 보셔야 되고, 여기는 또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냥 빌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가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랑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공실이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안 살고 있으면 네. 내부 하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2층에서 3층 한번 올라와 보시죠. 3층 동일한 구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더 올라가 보시죠. 약간의 누수 흔적이 보이네요. 여기도 누수 흔적이 좀 보여요. 아파트지만 옥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늘이 없는 옥상이에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옆에 옥상이 2개가 있네요. 여기가 장이 15구역. 한번 이렇게 비춰주시죠. 어때요? 전체적으로 좀 빨갛죠? 네. 굉장히 오래된 게 많죠. 결국 재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미 아파트 올라가고 있죠. 이쪽으로도 재개발이 완료돼서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보이는 자이처럼 이 깨끗한 아파트가 여기 다 들어선다라고 하면 진짜 확 바뀌는 거죠. 와. 태양을 피해서 옆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건너편 옥상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방수 페인트 상태는 뭐 엄청 좋진 않아요. 이제 좀 뺏겨져 있네요. 네, 주기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부 땜질만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까 관리비가 굉장히 좀 저렴했잖아요. 네. 원래는 관리비 좀 쌓아놓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거의 빌라처럼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 관리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 사무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치되어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몇 년만 여기서 버티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로 바뀌니까 괜찮겠죠. 일단은 현재 임차인이 원래 실제 임차인이 아니고 상속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거주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이 경매가 잘 진행이 돼서 보증금만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 안 하시고 계신데 아랫집이든 윗집이든 누군가 지금 계시다라고 하시면 구조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게 아파트이긴 한데 윗집, 아랫집, 옆집 구조 다 틀릴 거예요. 빌라처럼 지어져서요. 그래서 참고는 좀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아랫집 누수 부분 확인하시고, 이게 빌라가 아니라 용도를 아파트로 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빌라는 지을 수 있는 면적의 한계가 있어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66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네. 아마 더 크게 짓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파트로 용도로 올린 것 같아요. 내부 구조는 일단 건축물 현황도상 보기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발코니도 3개나 있습니다. 오. 그래서 거짐 아파트 구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낙찰받고 수리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조금 해야죠. 조금 한다라고 하면 네. 요즘 아파트 느낌으로 거주하거나 뭐 임차를 맞추거나 하실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물건 아까 조합 설립 인가됐죠? 네. 그럼 우리 뭐 확인해야 돼요? 승계가 되네. 입주권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우리 재개발 물건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여기가 아파트로 올라갈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네. 내가 열심히 기다렸는데 현금 청산되면 어때요? 아, 마음 아파요. 슬프죠. 자, 그럼 우리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조합사무실. 네, 조합 사무실 네. 한번 가봐야겠죠? 네. 이게 조합 설립 전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낙찰받고 조합 동의할 때 내가 동의하면 되니까 입주권 100% 나오죠. 네. 근데 오늘 물건처럼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라고 하면 기존 소유자가 조합원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낙찰받았을 때 그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고, 또 하나 있어요. 기존 소유자가 다물권자는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 네네. 네, 조합 설립 전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조합 설립 이후에 다물권자는 구역 안에 물건 4개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1개밖에 입주권 안 나옵니다. 그럼 큰일 날 수 있죠? 네. 이 부분까지 우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 사무실로 갈 텐데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네. 그냥 제가 전화만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아, 이거 기존 소유자가요, 조합원이었대요. 그리고 다물권자도 아니래요. 그럼 괜찮네요. 근데 승계를 왜요? 받을 수 있대요. 아, 전혀 문제 없대요. 그래서 낙찰 받고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신분증 들고 오시면 된대요. 아니, 처리 다 해준대요. 그리고 그 조합 사무실 분이 아, 이거 경매 나온 물건 한 분인가 물어보고 갔다라고 하네요. 한 분밖에 안 물어보셨어요? 아직까지는. 아까 이게 용도가 아파트였잖아요. 네. 우리 보통 아실에서 재개발 물건 많이 찾죠? 네. 어떤 거 많이 켜요? 빌라. 4세대 빌라. 네. 아파트 안 키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이게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아. 생각보다 조회수도 좀 적고 네. 사람들도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꿀팁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용도상 아파트여서 빌라로는 안 보였던 거죠. 중요한 거는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내려가서 혹시 다른 호실에 사람 있으시면 확인하고 없으면 부동산 들려서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여기가 재개발 물건이어서 부동산도 아마 정확한 시세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프리미엄이 얼마큼 붙었는지 추정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실거래 대비해서 얼마큼 프리미엄이 붙었는지, 네. 현재 매물의 호가는 프리미엄이 얼마큼 붙었는지, 어느 정도의 가격 변동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가보시죠. 네. 마이크 켜졌나? 네. 노릇지. 오늘처럼 날씨가 39도인 날씨는 수분 보충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진짜 쓰러집니다. 이게 임장난이다 쓰러질 것 같아요. 부동산의 이 에어컨 바람이 천국 같았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조사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죠. 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뭐 일반 물건처럼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뭐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나와 있는 물건의 호가도 있고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물건은 아파트잖아요. 이런 형태의 아파트 물건은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빌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빌라와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보고 그 물건의 어떤 감정평가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까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 호가들 보니까 물론 제각각이에요. 각각의 뭐 위치나 감정평가액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5억 5천, 어떤 거는 6억 2천, 심지어 뭐 8억이 되는 빌라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공시지가가 있죠. 네. 감정평가액 추정할 때 보통 1.3에서 1.5 정도 곱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건비나 이런 상승 때문에 비례율이 좀 깎일 수도 있으니까 1.3만 좀 곱하도록 할게요. 일단 계산식 들어가면 좀 헷갈리죠.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호가들 계산해보면 프리미엄이 보통 한 3억 5천, 3억 6천 원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평균적으로. 근데 실제로 현재 거래된 것들 보면 4억에도 거래됐고 뭐 6억 1천에도 거래가 됐고, 심지어 세형 아파트도 거래가 됐어요. 24년 7월에. 근데 평수는 15.9평이라 오늘 물건보다는 9평이나 작아요. 근데 그게 4억 9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실거래된 것들의 프리미엄을 계산해보면 한 2억 6천 정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개발 물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어떤 게 특정 물건이 거래가 될수록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기에 이 물건을 우리가 매도한다, 산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2억 8천 정도로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물건의 공시지가가 중요하죠? 네. 보니까 3억 8,500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토지 지분이 아까 12.5평이었고 건물 면적도 24평이에요. 네. 공시지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다 1.3을 곱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2.8억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7억 8천이 나와요. 제가 너무 이렇게 계산식 얘기하면 우리 강 PD님이 힘들어 하니까 굉장히 좀 간소화해서 얘기하는데 한 7억 8천 정도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8억 내외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도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우리 조합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현재 예상 분양가는 9억 5천이래요. 전용 84 기준으로. 시세가 지금 프리미엄 붙은 게 아까 7억 8천 정도 추정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감정평가 받을 때는 5억 정도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은 이제 4억 5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6억 5천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 그럼 6억 5천 더하기 4억 5천 하면 11억. 네, 11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11억 정도의 아파트 나중에 얼마 될까요? 22억. 뭐 20억 정도는 가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11억 정도에 사는 거잖아요. 최근에 입주한 장의자의 레디언트 가격을 보면 14억 5천이잖아요. 네. 그럼 그것보다도 3억 5천. 그만큼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격은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거잖아요. 네. 20억은 갈 거잖아요. 충분히 안전마진이 있는 거죠. 저희 9억. 자, 그러면 대출 받는 게 변수이긴 하거든요. 네. 하필이면 지금 대출 규제가 묶여 있긴 해요. 만약에 내가 이거 갭 투자로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대출이 조금 문제죠. 자기 현금으로 다 가능한 후에 그 다음에 전세를 맞추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현재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전세를 맞추긴 좀 어려워요. 이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근저당 대출이 아니라 뭐 바로 전세를 갭 투자할 거다, P2P 대출이나 여러 다른 대출들이 있으니까 이런 대출들을 잠시만 좀 활용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오늘 물건 실거주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실거주 한다. 그럼 대출도 괜찮게 나오거든요. 한 75% 나온다라고 하면 내 투자금 거의 2억 정도면 할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럼 내 투자금 2억 현재 들어가 있죠? 추가적으로 우리 돈 들어갈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관리처분 인가되고 이주할 때는 또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이 추가 분담금을 바로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입주하기 전에만 납부하시면 돼요. 그럼 입주하기 전에 우리 뭐 하면 돼요? 근저당 대출로 갈아타기 하시면 돼요. 아, 네. 대출을 계속 갈아타실 수 있으니까 투자금 2억에서 플러스 뭐가 막 많이 되고 더 내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이자만 충분히 잘 내시면 전혀 문제 없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내가 2억으로 투자했다가 나중에 서울에 신축 아파트 20억짜리를 갖게 되는 거죠. 아,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한 번에 점프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오늘 물건은 신석통합 기획도 아니고 공공재개발도 아니에요. 10여 년 전에 뉴타운으로 진행하던 재개발 구역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아니에요. 중간에 할 수도 있죠. 단기 매도도 가능해요.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웬만해서는 버티시다가 네. 아파트를 받으셔야 그 기다림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터트리려고 하지 마세요. 네. 기다려야 이게 진짜 돈이 됩니다. 근데 오늘 물건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장이 15구역 안에 15-1구역이 있거든요. 이중 조합 문제로 현재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근데 15구역에서 패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5-1구역이랑 어쨌든 같이 발맞춰서 통합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이제 조합이 합쳐져야 되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두 번째는 조합장님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요? 물론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 이게 진짜인지 여부는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조합장님이 뒤에서 이렇게 돈을 받았다. 뇌물수수에 대한 혐의,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 좀 있었어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팩트 여부는 전 잘 몰라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뭐 해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아, 그쵸. 그래서 지연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지연일 뿐이지 이 재개발이 안 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다 되긴 되죠. 네. 중간중간에 우리 주민들 좀 만나서 얘기해보니 그래도 제법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기 눈앞에 이미 올라간 아파트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통합개발이 좋은 거예요. 역구역에서 이미 아파트 올라가잖아요. 아, 눈이 돌아가죠. 그쵸. 얼마다 더 오르잖아요. 그쵸. 자, 오늘 물건 정리를 하면요. 겉은 빌라지만 속은 아파트고 그리고 미래에는 대장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자, 우리 재개발은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 시간을 버틴 사람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한 칸을 내어줍니다. 단기 매도도 가능하지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돈이 되겠죠. 네. 근데 이 재개발 물건 제대로 알고 하셔야겠죠? 그쵸, 왜요? 제대로. 그만큼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 물건이나 하시면 안 안 돼요. 됩니다. 나중에 후회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은 확실히 잘 공부하고 잘 찾아보고 잘 조사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 더낙찰에서 이런 재개발 관련해서도 우리 물건 추천반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우리 회원님들이 괜찮은 구역의 웬만한 물건들은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자양동에 아마 38,500에 낙찰 받으셨는데 몇 달 만에 지금 9억 가잖아요. 몇 달 만에요? 네, 바로 선정이 돼가지고. 아, 선정이 안 됐었는데 하시고 나서 선정돼서 9억 되신 거예요? 그럼요. 와. 이런 물건 하셔야 돼요. 혼자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쨌든 좋은 물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저희가 물건도 골라드리고 어느 정도 사전조사가 끝난 물건이긴 하죠. 우리 회원님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현장에 가서 검증하시고 그 다음에 입찰 상담 받고 들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이 6주 수업 안에 결과가 없다, 나머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낙찰 받을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스파르타네요. 스파르타.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